자, 온라인 쇼핑몰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하루 중에 가장 골치 아픈 시간이 그 끝없이 울리는 고객 문의 알림 확인할 때일 겁니다. 배송 언제 와요? 환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결제가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이요. 이 모든 질문에 일일이 답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사라지죠. 그런데 만약 이 과정을요, 그것도 몇 달씩 걸리는 복잡한 개발 없이 거의 즉시 자동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뜯어볼 자료가 바로 챗범 나우라는 서비스의 설명서입니다. KN웍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 사람들이 고객 문의라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정답지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풀었더라고요. 오늘 그 비밀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답지라는 표현이 정말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고객이 물어볼 만한 거의 모든 질문을 미리 136개 유형으로 싹 분류를 해놓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전부 준비해뒀다는 겁니다. 아, 미리요? 네. 이건 단순히 FAQ, 그러니까 뭐 자주 묻는 질문 목록 보여주는 거랑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이미 모든 훈련을 마친 시스템을 통째로 제공하는 거죠. 고객 응대의 표준화와 자동화를 동시에 잡으려는 그런 전략인 겁니다. 어쩐지 자료에 있는 문구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뭘 물어볼지 미리 알고 다 준비해뒀어. 와, 이 자신감 좀 보세요. 그렇죠. 보통 이런 챗봇 만들려면 우리 쇼핑몰 고객들은 뭘 물어볼까? 시나리오는 어떻게 짜지? 개발은 누구한테 맡기나? 이런 고민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게 보통이죠. 그런데 이건 그 모든 과정을 그냥 건너뛰고 바로 쓸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거의 시작 버튼만 누르면 되는 셈이죠. 그리고 그 136개 정답지 구성을 들여다보면 이게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랄까, 이커머스 고객들의 불안과 질문을 담은 일종의 비밀 지도를 보는 것 같은 재미가 있어요. 비밀 지도요? 그거 흥미로운데요? 어떤 내용이길래요? 자료를 보면요. 결제 환불 관련 정답지가 42개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42개나요? 네. 그다음이 주문 상품 관련이 31개, 회원 문의가 22개 순서고요. 이 숫자 분포가 뭘 의미할까요? 결국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하면서 가장 예민하고 불안하게 느끼는 지점이 바로 내 돈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하. 제품 자체에 대한 궁금증보다 결제 오류나 환불 절차에 대한 문의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네요. 자료를 보니까 반품 교환 문의는 7개인데 결제 환불은 42개라는 걸 보면 물건 보내고 받는 절차 자체보다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변수와 걱정이 생긴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이야, 이건 그냥 고객 문의 데이터를 넘어서 거의 고객 심리 데이터 분석 보고서 같은 느낌인데요? 맞아요. 사실상 수많은 쇼핑몰의 데이터를 집대성해서 이커머스 고객 서비스의 핵심만 딱 정제해 놓은 결과물인 셈이죠. 어떤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고객들이 어떤 지점에서 가장 길을 잃는지를 이 정답지 분포도 하나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36개의 정답지가 있다는 개념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 쇼핑몰 운영자가 어떻게 사용한다는 건지 아직은 좀 막연하게 느껴지거든요. 뭐 기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정말 쓸 수 있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을 설명해주는 아주 적절한 예시가 자료에 나옵니다. 요즘 많이들 쓰시는 스토어 픽업 서비스 아시죠?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가까운 매장에 가서 찾아오는 거요. 네네, 저도 자주 써요. 만약 쇼핑몰이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복잡한 코드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챗봇 관리 페이지에 들어가서요. 스토어 픽업이라는 정답지 옆에 있는 스위치를 사용함으로 키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걸로 끝이에요. 잠깐만요. 그냥 스위치를 켠다고요? 코딩 한 줄 없이요? 네, 단 한 줄도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떤 고객이 매장에서 픽업할 수 있나요? 라거나 온라인 주문한 거 찾으러 갈게요. 라고 물어보면 챗봇이 알아서 준비된 답변을 보여주는 거죠. 와. 반대로 우리 쇼핑몰은 그 정책이 없다. 그럼 그냥 스위치를 사용 안 함으로 꺼두면 되고요. 와. 그건 정말 패러다임이 다른데요. 보통 챗봇을 도입한다고 하면 개발자부터 찾고 몇 주, 몇 달씩 회의하면서 그렇죠. 시나리오 짜야 한다고 생각하죠. 네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마치 파워포인트에서 필요한 기능 체크해서 쓰는 것처럼 간단하다는 거잖아요. 시간이나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들겠는데요? 바로 개발이 아니라 설정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 개발이 아니라 설정. 네, 레고 블록 조립하는 거랑 비슷해요. 전문가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수많은 기능 블록, 즉
정답지 중에서 내 쇼핑몰에 필요한 블록만 가져와서 끼우는 거죠. 기술 지식이 없는 사람도 강력한 기능을 즉시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 시스템이 가진 파괴적인 간편함의 핵심입니다. 설정의 개념이라 확실히 와닿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모든 게 너무 쉽고 완벽하게 들려서 오히려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랄까요? 제가 얼마 전에 통신사 챗봇이랑 씨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어떤 경험이었나요? 지난달 요금이라고 분명히 쳤는데 자꾸 요금제 변경 메뉴만 보여줘서 속이 터질 뻔했습니다. 아, 흔한 경우죠. 결국 제가 원하는 답은 못 듣고 상담원 연결만 한참 기다렸죠.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도 다 제각각으로 표현하잖아요.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누가 송장 조회하라고 꼬꼬꼬 이렇게 장난처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런 걸 기계가 대체 어떻게 알아듣는다는 거죠? 솔직히 잘 믿기지 않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챗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통신사 챗봇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아, 네. 그 챗봇은 아마 요금이라는 특정 단어, 즉 키워드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됐을 겁니다. 그래서 요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메뉴는 전부 보여준 거죠. 맞아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그런 구식 키워드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방식이죠? 자료에 카카오 오픈빌더라는 도구로 머신러닝 학습을 시켰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건 수많은 실제 대화 데이터, 자료에서는 발화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문장들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켜서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문장 전체의 맥락과 의도를 파악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맥락과 의도요. 네, 송장 조회하러 고고고라는 문장에서 고고고라는 단어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키워드 방식이라면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맥락을 이해하는 인공지능은 송장조회라는 핵심 어구와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보고 아, 이 사용자는 배송 현황이 궁금하구나라는 근본적인 의도를 읽어내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주문한 거 오늘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완전히 다른 단어로 된 질문도 결국 배송 조회를 원한다는 같은 의도로 파악해서 네, 동일한 정답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제가 겪었던 문제로 돌아가 보면 지난달 요금이라고 했을 때 제 의도는 조회였는데 옛날 챗봇은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요금이라는 단어에만 꽂혔던 거고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표현이나 오타가 섞인 질문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해진 시나리오대로만 기계처럼 움직이는 단순 응답봇과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지능형 챗봇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 챗봇 나우의 접근법은 정말 영리하네요.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고객 문의의 세계를 136개 유형이라는 틀로 먼저 표준화해서 질서를 찾고 그 위에 머신러닝이라는 유연한 두뇌를 얹어서 변화무쌍한 실제 상황에 대응하게 만든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커머스 업계에 계시거나 혹은 그냥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는 분이라도 자동화된 고객 서비스가 어디까지 왔는지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핵심을 잘 짚어주셨어요. 결국 이들의 전략은 대부분의 쇼핑몰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고객 문의를 받는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아, 다들 물어보는 건 비슷하다. 네, 세상의 모든 특별한 1%의 문제까지 해결하려 애쓰기보다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80에서 90%의 문제를 미리 만들어둔 완벽한 솔루션으로 해결하자는 거죠. 이를 통해 확보한 시간과 인력을 정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더 중요한 곳에 집중시켜서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좋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글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런 사전 제작 정답지 모델이 과연 온라인 쇼핑몰에만 유효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예를 들면 은행 창구나 병원 예약 데스크 혹은 동사무소 민원 서비스의 136개 핵심 질문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렇게 표준화된 틀에 맞춰서 자동화하려는 시도가 앞으로 더 확산될 거라고 보시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편리함을 얻게 될지, 또 반대로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나 한계에 부딪히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